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에 슈퍼 화요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10일에는 6개 주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른바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경선이 펼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서부의 미시간주, 미주리주, 노스다코타주, 그리고 서부의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 남부의 미시시피주에서 총 352명의 대의원을 놓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붙고 있는데요. 특히 125명의 대의원을 가진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16년 민주당 경선 당시 샌더스 의원이 근소한 차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이겼던 곳이기도 하고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를 이긴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도 사퇴한 대선 후보들의 지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중인 가운데 중도 하차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지원군이었던 진보계열 군소정당 근로가정당과 정치자금 후원 조직인 진보적 변화 캠페인위원회 등 진보 단체들이 샌더스를 지지하면서 결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은 670명, 샌더스 의원은 574명인데요. 1991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대선 후보로 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한편 두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날 저녁에 있었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유세를 취소한 상태인데요.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바이든의 우세가 좀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한을 방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한시를 봉쇄한 지 46일 만인 10일 오전에 우한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열흘 만에 세운 허선산 병원을 찾아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격려를 했고 이어서 도심을 돌면서 방역 담당자와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후베이와 우한은 이번 전염병 방역 투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장소라면서 절대로 방역 업무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후베이 보위전과 우한 보위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우한 자동차 기업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생산 재개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경제개발 쪽으로 눈을 돌린 상황이어서 시 주석의 방문이 예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이 시 주석 방문에 맞춰서 후베이성에서는 10일부터 주민들의 통행 제한을 일부 완화를 시켰고요. 이번 그 시 주석의 전격적인 우한 방문을 두고 이 중국 내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동시에 이번 사태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그 시 주석의 이미지 원상 회복을 의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탈리아가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날 시 주석은 우한을 찾아서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초기 방역 작업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그리고 또 우한시에서 공산당 석인 완중린이 지난 6일 우한 방역지휘본부 회의에서 시 주석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교육 운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있지만 최근 중국 관영업체는 재난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면서 시 주석을 찬양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네네. 사퇴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네, 지난 1월 23일 미국의 서명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사퇴 촉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일 현재 이 청원에 총 44만 9천여 명이 서명해서 이 최종 서명 목표인 50만 명의 거의 90%까지 육박을 했는데요. 이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WHO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를 대단히 실망시켰다.
거브러이어 여수스 이 사무총장은 WHO 사무총장의 역할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서명한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서 이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WHO는 전적으로 사실 중국의 말만 믿으면서 상황을 과소평가했고 심지어 국제적 상황으로 코로나19가 번졌음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다가 이 뒤늦게 1월 30일에서야 중국에 대한 여행과 교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비상사태는 선포하나 마나라는 비판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심지어 2월 24일에는 WHO 중국 현지조사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발원지를 봉쇄해서 전 세계가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전 세계가 중국에 빚을 졌다. 이런 발언을 해서 WHO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48년 WHO 설립 후 첫 아프리카 출신 수장인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은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당선된 대표적인 친중 인사인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그의 당선 후에 WHO에 향후 10년간 6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 중국 편을 자주 들고 중국 편향성을 계속 보였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또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다음은 코로나19 이번 사태 때문에 특히 아시아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영국 BBC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로 아시아 여성들을 지목한 보도를 지난 8일에 내보낸 겁니다. 위기는 항상 성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유엔 전문가의 발언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여성의 모습을 소개를 한 건데요. 우선 육아에 있어서 아이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육아는 오로지 여성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한국의 사례와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격리가 늘면서 이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을 소개를 했고요. 이 무엇보다 사태 해결의 최전방에 서 있는 의료진들의 경우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보건사회 분야 노동자 가운데 7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거의 격리된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생리용품 지급 등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 제한을 받거나 귀국을 요구받고 있는 데다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또 휴가도 없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여성들을 이렇게 가사 도우미라든지 그 아이들 그 돌보미로 많이 전 세계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 본국에 이렇게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송금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그 나라 본국의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의 돈으로 경제를 살리면서도 그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그 본국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유엔은 일일 임금 노동자라든지 소규모 비공식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을 포함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터키가 국경을 개방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유럽, EU도 굉장히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터키랑 EU가 긴급회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터키는 유럽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정말 난민들을 국경까지 모셔다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 국경으로 수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2015년에 이어서 제2의 난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유럽 전역이 전전긍긍하면서 무력으로 난민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난 6일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 터키의 재정 지원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터키가 의도적으로 난민 위기를 일으켜서 협상에서 난민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서로 사실은 굉장히 핑퐁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다가 지난 9일에서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이 EU 집행위원장과 EU 집행위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만나서 긴급 회담을 가진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터키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 또 EU가 약속한 6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의 신속 지원 및 추가 자금 지원, 터키와 EU 간의 관세 부과 문제 등, 그러니까 사실은 2015년 3월에 그 난민 협상을 통해서 얘기됐던 그 얘기들이 다시 의제로 꺼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난민 지원과 관련해서 EU의 추가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EU는 그리스 국경에 몰려든 난민부터 해결하라고 맞섰는데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분간은 유럽으로 가는 국경 닫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는 국경을 열고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협박 비슷한 배짱 튕기기를 하고 있고요. 터키는 이 긴급 회담이 열린 다음 날인 10일에 26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맞춰서 새 난민 송환 협정 체결을 바란다라고 밝혀서 일단 유럽 측에 시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